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경의 연결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드디어 2021 학년도 임용시험 문제풀이가 실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1 학년도 임용시험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총평도 해드리고 문제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진행될 내용은 처음에 이제 이번 연도에 2021 학년도에 그 연결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제가 좀 총평을 해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문제 분석하고 모범 답안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연결어 문제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문항이 이제 10문항이 나왔는데 전년도 문항 9문항보다는 이제 한 문항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전년도에 뭐 한 40%이 정도 차지했던 거 비교해서 45%까지 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50% 이상 이제 차지했던 거라 생각하면 점수 비중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그건 이제 논술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 문제의 비중이 다시 한번 커졌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전년도 문제 계속 말씀드릴 때, 전년도 문제가 뭐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이라 그러더니 조금 보수적으로 나왔다. 아주 이제 옛날 좀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의아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문제 계속 말씀드리면서 전년도 문제가 보수적이었고 이거는 좀 지금 이제 연교론 추세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예외적이다. 그러니까 즉 2018년, 2019년까지는 최근 이제 연교론 그 교수법 그 흐름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맞게 출제가 되었는데 갑자기 2020학년도 문제가 조금 이제 이론 중심의 약간 옛날 문제, 보수적인 문제들 출제가 되어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그래도 올해 모의고사 제가 이제 풀어드리면서 행여나 또 보수적으로 나올까봐 이제 사회 언어 문제도 조금씩 집어넣고 보수적인 문제도 약간 이제 집어넣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긴 했어요. 하지만 올해 문제는 전년도 문제와는 다르게 최근 연결원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잘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연도 문제가 훨씬 전년도 문제보다 좋았다, 잘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론 중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실 수업에서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활용할지에 중점을 두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연결원 흐름에 잘 맞춰서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용시험 문제가 교실 현장에서 뭐 이제 교과부 또는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뭐 또는 이제 전 세계적인 외국어 교수법 이 흐름에 맞게 그 역량 중심으로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문제인데 이론적인 문제만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문제보다는 올해 문제가 훨씬 더 추세에 맞게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제가 또 강조했던 바가 우리가 이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언어의 펑션, 기능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 말하기, 그 다음에 쓰기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임용시험 문제 이제 읽기 중심의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에서 읽기 중심으로 이제 영어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러나 바람직한 방향은 이제 퍼포먼스 중심으로 말하기, 쓰기 요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정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동안 이제 리딩 중심의, 읽기 중심의 문항으로 좀 나왔던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되어서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이제 그 말하기, 쓰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그래서 듣기는 좀 실렉티브 리스닝의 활동 중심으로 나온 거는 또 이제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 왔었던 인터컬처럴 컴피턴스 또는 인터컬처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문화적 교육이 언어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던 코퍼스를 바탕으로 한 코퍼스 베이스 랭귀지 티칭 이런 부분을 제가 되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문제도 이런 부분들에서 출제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 출제 가능성이 높았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어서 좀 이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코퍼스 베이스 랭귀지 티칭은 이제 우리가 영어 교육계 내에서 쓰는 이제 용어가 코퍼스인데 계속 노량진 쪽에서 이제 콘코던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게 아니고 코퍼스 중심으로 콜로케이션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이제 직접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도 코퍼스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그동안 이제 콘코던스라는 좀 용어를 그 이상하게 사용했었던 거 거기서 노량진은 좀 극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의 내용을 보면 문항이 이제 그 지문의 내용은 굉장히 심도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반영을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자체는 깊이 있게 나왔고 그 깊이 있는 이론을 어떻게 현장에서 뭐 활동이라든가 교과목 그 목표를 수행한다든가 교실 수업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냈기 때문에 문항이 잘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이 그 문항의 내용이 조금 깊이 있게 이론 중심에 깊이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론 중심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있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이론을 모르면 못 쓸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이 이론을 접했다고 할지라도 이 문항을 잘 분석을 하면 답안이 구성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테스트 릴라이빌러티 자체가 좀 높게 나왔다는 거, 이것도 제가 이번 연결어 문제에서 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교수자랑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자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뭐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 교수자가 여기서 The teacher brings out kitchen utensils from a box 하면은 그냥 바로 뭐 거의 힌트가 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스에서 이제 주방 용품들을 교수자가 이제 꺼냈다. showing a saucepan. 그래서 후라이팬을 막 보여줬다. 이런 것 자체가 답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블랭크 채우는 걸 보면 이 레슨에서 The teacher is using a type of supplementary materials called 뭐뭐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키 보캐블러리, 그러니까는 그 단어 교수법에서 뭐뭐라고 불리우는 이제 보조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rarely입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는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긴 하나,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의 유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문법과 단어 교수법이 요즘에 이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키러시 부분이 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단어를 폼이나 미닝이나 펑션 중심으로 그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 근데 그 단어 교수법 중에서 제가 뭐 동의어, 반의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컨텍스트에서 guessing the meaning 하는 거, 이런 거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rarely는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rarely는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이제 조기 영어라든가, 이제 유치원생이라든가, 아니면 초등 영어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중등 영어에서는 rarely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중점을 안 뒀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등 영어 시험에서 rarely가 출제되었다는 거 약간 이제 의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랭귀지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력 문제예요. 그래서 랭귀지 디벨롭먼트의 3-tiered approach가 이제 프로포스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tiered approach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complexity, accuracy, fluency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mplexity가 무엇을 말하는지, accuracy가 무엇을 말하는지, fluency가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reliability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complexity가 lexical 그리고 syntactic variety, elaborateness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accuracy는 correct use of the target language라고 나와 있고 fluency가 meaning, automatization, 그 다음에 real-time processing이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자의 락을, 티칭 락을 보면, 교수 일지를 보면, in order to evaluate the progress of their speaking ability 하고, 이제 speaking ability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스토리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언어로 말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의 스피치를 이 measure하기가, 측정하기가, 모두면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하나 이상의 에스펙트를 simultaneously 동시에 포커스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2번의 프레젠테이션 어퍼추너티를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 세션에 있어서는 얼마나 내추럴리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클리어리 명료하게 내용이 전달이 되는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이밸류에이션 할 때 스피드라든가 아니면 number of passes and first start 이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있어서는 그 학생들의 이제 오랄 퍼포먼스를 리콜드를 하고 트랜스크립션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이때 평가를 할 때 있어서는 calculating the ratio of independent, dependent clauses 그 다음에 different verbs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그거를 계산을 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는 그 컴포넌트를 교수자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컴포넌트 요소를 아이덴티파이를 하라. 그런 다음에 그 당신의 앤서를 증거 자료를 가지고 서포트를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당연히 컴플렉서티고요. 아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오럴 프레젠테이션은 fluency고요.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컴플렉서티입니다. 증거 제시를 할 때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는 학생의 스피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스피드라든가 퍼시스라든가 퍼스트 스타트 요런 거를 이밸류에이트 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플루언시를 나타내는 오토마티제이션, 프로세싱 인 리얼 타임 이런 거의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플루언시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교수자가 이제 세컨 프레젠테이션을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타입 오브 클라우시스라든가 또 넘버 오브 verbs라든가 types of verbs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lexical, syntactic varieties,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complexity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보면 A 패시지에서 양 선생님이 중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achievement standard를 그러니까 이 교과목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과목 목표를 이제 성취할 수 있게끔 레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그 각 매 이제 학기마다 그 스탠다드를 실렉트를 해가지고 그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해서 레슨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 섹션에 있어서는 어치먼트 스탠다드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럴 랭귀지 스킬에 뭐 use strategies, 뭐 likes and dislikes 설명하는 거, description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talk about their worries and problems 들어가는 거, 랭귀지 이제 written language 스킬에 있어서는 이제 책이나 뭐 필름, 책을 읽거나 필름을 왓츠하고 그 다음에 필름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hort 텍스트를 읽고 패밀리어 토픽에 관한 거, 컨클루전을 쓰는 거, 세 번째는 똑같이 short 텍스트를 읽는데 이번에는 organize 그 컨텐츠를 이제 organize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beyond object or picture and write their thoughts and feelings about it. 그래서 뭐를 보고, 그러니까 이건 비주얼 러너를 이제 위한 거죠. 비주얼 러너를 위해서 오브젝이나 피처를 보고 그들의 이제 생각 같은 거를 정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정을 쓰게 만드는 거, 그 최근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이모션 부분이 영어 교육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이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전년도에 그 이제 이모션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모션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모션 부분을 시험 문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인코퍼레이션을 해서 넣은 것 같아요. 학습자가 자신의 이제 생각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교실 수업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나라는 걸 보시면 리딩 레슨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리딩 텍스트를 읽습니다. 리딩 텍스트가 이제 수미의 걱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미가 이제 뭐 이런 걸 걱정한다는 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1, 2, 3, 4, 5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텝 1은 이제 프레딕트 컨택트 해가지고 이게 bring up a schema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단어. 이것도 역시 이제 뭐 그 프리 리딩에 해당하는 것이죠. 세 번째 스키밍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그 와일 리딩을 하면서 텍스트를 다시 읽고 프로블럼 솔루션 차트를 이제 컴플리트 하는 거. 그다음 다섯 번째 이제 학생들이 스피킹 액티비티를 합니다. 자신의 걱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 마지막에 키워드랑 센텐스를 자신의 러닝락에 적는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오럴 랭귀지 어치먼트 스탠다드랑 그 다음에 원 리튼 랭귀지 스탠다드를 아이덴티파이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게 어떻게 explain how 어떻게 each achievement standard가 어드레스 되었는가 그 비해서 에비던스로 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모범 답안은 오럴 어치먼트는 되게 쉽습니다.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요. Talk about their worries and problems 이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텝 5에 여기 보면 students tell their worries and suggest solutions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럴 어치먼트 자체는 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그 written achievement standard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written achievement standard는 short text를 읽고 패밀리어 토픽에 관한 그 다음에 오르거나이저 컨텐트 하는 건데 이거에 관해서 이게 스텝 4냐 아니면 스텝 6냐라고 약간 이제 그 논의가 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두 개를 놓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스텝 4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텝 6는 그 학습 일지에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written achievement standards로 나온 거는 텍스트를 읽고 요거를 올거니제이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컨텐츠를 다시 구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거나이즈 컨텐트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학습자가 그 during reading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라이팅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스텝 4에 있는 complete the problem solution chart 요거를 이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organized 컨텐츠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면 그 언어 습득력 문제죠. In language directed toward linguistically non-proficient second language speakers, native speakers tend to show foreigner talk adjustment in the flow of conversation. 그래서 처음에 주제가 딱 나왔습니다. foreigner talk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foreigner talk에 관한 연구는 이제 상당히 많이 되어졌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foreigner talk 연구가 거의 그대로 그 논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reigner talk이라는 거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넌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말을 할 때 자신의 이제 그 스피치를 이렇게 모더파이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게 슬로우 스피치 레이트, 라우드 스피치, 롱 파시스, 심플 보캐블러리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슬랭 같은 거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머에 있어서는 토픽을 맨 앞으로 보내고 새로운 정보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컨트랙션이라든가 프로나운 같은 거를 좀 덜 사용하고 이것이 이제 이해를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난 네이티브 스피커가 잘못 말한 거 이거를 좀 다시 리핏하고 그 다음에 incomplete sentence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만약에 발화를 non-native 스피커가 incomplete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를 좀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거는 어터런스 하나래요. 이 어터런스, B에 있는 어터런스 하나가 NS의 grammatical adjustment를 reflect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NNS가 이제 그
여기서 보여지는 거를 한번 쭉 보세요. 처음에 I was busy, I eated cookies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네이티브 스피커의 어트런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어트런스는 아닙니다. 첫 번째 어트런스는 어저스트가 안 됐어요. 두 번째, did you? I see. 여기는 그 다음에 그 NNS가 말한 거를 그대로 그랬니? 라고 이제 acknowledge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no thanks.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where these days I'm on a diet and I rarely eat them.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sorry, I don't understand 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clarification request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adjust 하는 게 these days I'm on a diet and I rarely eat cookies. 그러면 처음에 말한 거랑 달라진 거를 보면 I'm 이라고 말하지 않고 I am 이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eat them 이렇게 말하지 않고 rarely eat cookies라고 them을 cookies로 바꾼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시면 답안은 이렇게 처음에 these days I'm on a diet and I rarely eat cookies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이 네이티브 스피커가 I am을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them 대신에 cookies를 사용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 type of adjustment는 using fewer contractions and pronoun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contraction하고 그 contraction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pronoun을 cookies로 바꿈으로 인해서 intended meaning이 더 클리어해졌다. 그래서 non-native speaker가 native speaker의 utterance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12번에 이제 커퍼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퍼스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커퍼스 베이스 랭귀지 티칭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랭귀지 티칭에 좀 포커스를 둬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교실 수업에서 그 커퍼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렉시커, 그러니까 보캐블러리 티칭하고 그래마 티칭에 이거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그러니까 커퍼스 베이스 랭귀지 티칭이 무엇인지에 맞춰서 이제 시험 문제, 모의고사 문제 출제를 했었고요. 이 이제 커퍼스가 활용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장려가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교재 연구가들이 많이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간의 코퍼스 문제가 과거에 아주 이제 막 옛날에 2000 몇 년도였지? 그때 영어학에서 한 번 나오고 연결원에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결원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퍼스가 무엇인지 여기서 제시를 하고 커퍼스가 how language is used in real situation에서 그러니까 authentic하다는 것이죠. 그 에비던스를 제시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illions of example들을 analyze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real language가 어떻게 behave 하는지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예가 이제 딕셔너리로 지금 나왔어요. 그 corpus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그런 다음에 이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corpus 데이터를 어널라이즈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피처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피처가 frequency,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collocation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corpus 데이터에 이제 코카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코카에 딱 치면은 그 콜로케이션이 쭉 나와요. 그 앞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라 그래서 그 어떠한 필드에서 그 정보가 사용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authentic example들이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예로 든 거는 딕셔너리 X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shed라는 단어를 보여주면서 뭐 비슷한 단어 get rid of, drop, fall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ord partners 그래서 shed jobs, workers, step, shed weight, pounds, kilos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딕셔너리 Y 같은 경우 보면 shed라고 나와 있으면서 usage box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hed가 저널리즘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로 나와 있는 거는 이 shed라는 단어 이때 있어서 그 corpus based feature, 이 A에서 나와 있는 그 feature, 그것이 어떤 것이 사용되었는지 identify 해라. 그리고 evidence를 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딕셔너리 X에 있는 건 컬러케이션이죠, 여러분. 그쵸? 왜냐하면은 그 단어 그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 컬로케이션이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딕셔너리 Y에 있는 거는 컨텍스트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증거를 제시해 봅시다. 딕셔너리 X에 있어서는 word partners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게 다른 단어와 함께 어떤 그 real 이제 타임에 쓰여지는지 그것이 보여집니다. 딕셔너리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가 있죠. usage 박스라는 게. 그래서 그 usage 박스가 그 단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가 journalism이라는 필드에서 사용된다는 거. 따라서 collocation하고 context가 이제 딕셔너리 X, Y에 respectively 각각 사용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전공 B로 들어가. 전공 이제 B의 1번 문제를 보시면 교수자 2명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명 대화하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writing assignment의 평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writing assignment를 어제 이제 rate 평가를 했는데 점수를 줬는데 difference course를 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그랬더니 내가 되게 피곤했었다.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래서 인컨시스턴시가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 방법으로 이제 피곤할 때는 점수를 채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another issue는 over time I tend to stray from the rating criteria. 그래서 원래 채점하기로 한 그런 그 크라이테리아 기준에서 좀 그 벗어나는 것 같다, 스트레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준에 스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자가 제시를 하는 게 Why don't you go back every once in a while? 그래서 어쩌다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통 이제 앵커 페이퍼도 만들고 다시 이제 첫 번째에서 중간까지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블랭크 들어간 건 되게 쉬워요.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데 무슨 릴라이블러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의 답은 이제 레이터예요. 한 단어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지금 컨트러버시가 있죠. 컨트러버시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약간 이제 그 논쟁이 약간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인트라레이터냐,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블러티냐, 레이터 릴라이블러티냐. 그래서 제 생각에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블러티라 그래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시된 내용이 다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블러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터레이터 사이에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블러티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레이터 릴라이블러티가 더 적절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릴라이블러티 이렇게 얘기를 할때 그 릴라이빌리티의 종류를, 카테고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랭귀지 어세스먼트에 있어서 5개 정도 얘기를 하고 뭐 학자마다 이제 뭐 4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5개 정도 얘기하는 게 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에 나오는 것이 레이터 릴라이빌리티지 그 개념에 인터 레이터 릴라이빌리티, 인트라 레이터 릴라이빌리티, 테스트 릴라이빌리티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이제 학생이 아니다. 영어 교육계 내에서는 intra-rater reliability라고 쓴다. 이것이 이제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기출 분석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출 문제 이제 다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러티랑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러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문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레이터 릴라이빌러티 중에서 그 하위 개념 중에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느냐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트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밸리더티도 마찬가지예요. 밸리더티의 하위 개념이 나올 때도 그냥 우리가 그 Principles of Language Assessment 얘기할 때 밸리더티라고 얘기하지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부터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위 개념이 필요할 때는 그 하위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 하위 개념 내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제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적절한 답은 Rater Reliability고요. Intra-Rater Reliability라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intra-rater reliability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rater reliability는 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rater reliability라고 했을 때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답을 rater reliability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6번. 자, 6번에 보면 이제 Teachers Reflection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라이팅 클래스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드래프트를 리바이스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라이팅 섹션에 기본적으로 셀프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교재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클래스 observation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루브릭스가 나올 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그 루브릭의 내용이 체크리스트로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라이팅 할 때 content, organization, grammar, vocabulary, mechanics 이렇게 5개로 나눠지거든요. 요 5개의 내용, 요거가 이제 루브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스탠다드인데 그 중에 지금 2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2개에 대한 인디케이터가 correct verb랑 이제 correct subject이랑 verb agreement를 사용했다. subject verb agreement, 그 다음에 tense를 잘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period라든가 capital letter, spelling 이런 거 사용했다. 그럼 당연히 이제 1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시한 시험지에는 뭐 루브릭스 내용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체크리스트를 학생들이 잘 사용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그룹 컨퍼런스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가 나올 확률이 크다고 그랬는데 컨퍼런스는 이제 그 답으로 나오지 않고 문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 그룹 컨퍼런스를 했더니 학생들이 그 인디케이터, 올거니제이션 그 인디케이터가 너무 컴플리케이티드하다. 그러니까 그 한 인디케이터, 예를 들어 이제 에스펙트 하나다, 인디케이터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좀 편한데 그 인디케이터 하나에 여러 가지 이상의 에스펙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좀 평가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인디케이터를 리바이스를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는 하나를 뭐 2개나 3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하나의 에스펙트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학생들의 올거니제이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몇몇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트레이닝 세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세션에서 학생들이 이제 샘플 그 패러그래프를 가지고 이 인디케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 샘플 패러그래프에 특정한 에러를 집어넣어 놓고 이거를 한번 트레이닝 세션을 통해서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블랭크 채우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수자가 어떻게 그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5개의 consecutive words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라이팅 실력을 또 보기 위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1번에 들어가는 건 그래머고요. 2번째 들어가는 건 미케닉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때 교수자가 지금 문제를 찾아낸 거는 그 하나 이상의 에스펙트가 인디케이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이제 다시 고쳐가지고서 각각의 인디케이터가 하나의 에스펙트만 이밸류에이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번째는 트레이닝 세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인디케이터를 잘 이용을 해서 그 샘플 패러그래프의 에러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거를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랭귀지 디벨롭먼트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랭귀지 디벨롭먼트를 여기서 봤을 때 스테이지를 1, 2, 3, 4, 5, 6로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제2외국어 몰폴로지컬 스터디에서 이제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1은 뭐 이렇게 라이징 인토네이션 하는 거 이제 특히 퀘스천에 있어서 뭐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의 특징, 스테이지 3, 4 이렇게 특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를 봤더니 그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를 문제는
S1과 S2의 디벨로먼털 스테이지가 뭔지 파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 찾아봐야 되잖아요. S1의 퀘스천은 is the girl kicks a ball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비동사가 앞으로 간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subject verb agreement는 그대로 킵하고 있죠. 자, 두 번째 S2 이 학생은 where you can see the duck 해서 이게 where는 앞에 썼지만 you can you 이거 인벌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첫 번째 학생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is the boy flies the kite에서 첫 번째와 똑같은 지금 그 비동사 의문문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학생을 보면 where are the birds 그래서 비동사일 경우에는 인벌전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그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보면 do fronting, WH fronting, other fronting 그래서 여기 where the train is going, is the boy has a dog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비동사 했을 때 이제 인버전 일어나는 거 그렇지만 이제 auxiliary가 있으면 인버전 일어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S1은 Developmental Stage 3에 있고 S2는 Developmental Stage 4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7번 문제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특징을 봤을 때 S1이 Developmental Stage 3에 있다는 거, S2가 Development Stage 4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S1, 이 학생의 utterance를 보면 Is the girl kicks a ball? Is the boy flies the kite? 해서 fronting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S2 학생은 인버전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WH 퀘스천에 있어서 where you can see the dog. 그렇지만 커플라 B가 들어가면 where are the birds 하고 인버전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developmental stage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우리가 이제 언어 습득론에서 인버전이라든가 뭐 프론팅까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통사로 문제가 살짝 섞여서 나온 게 아닌가 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read the teacher's note in A, lesson plan in B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teacher's note 봤더니 teacher training 세미나 여기 워크숍에 갔대요. 그래서 intercultural 이제 education에 대해서 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ulture가 beliefs, way of life고 customs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문화를 이제 이해하는 거 그게 constructing new frame of reference in terms of people who created it 이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와 자기가 동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학생들이 intercultural competence를 develop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학생들이 their own frame of reference를 이해해야만 한다. 타겟 컬처의 레퍼런스뿐만 아니라 자기 문화의 레퍼런스를 이해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arious material을 utilize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올려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스트럭셔널 테크닉이 지금 이제 활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까지 나온 거는 정말 이제 좀 깊이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활동까지 나왔다는 거는 문제 구성이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rtifact Study가 나왔고요. Culture Capture 나왔고요. Culture Island, Native Informant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rtifact Study 같은 경우에는 unfamiliar object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거를 돕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그 캡슐 두 번째 캡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brief description, 뭐 one or two paragraph, some aspect of target culture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이제 네이티브 컬처에 관한 그런 인포메이션 이런 거를 컨트래스팅하는 거 요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컬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교실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영어 수업 같은 데 보면 막 그 뭐 영어에 관련된 포스터가 그 교실에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posters, maps, objects and pictures of people, lifestyles, customs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제 픽처 같은 거를 붙여놓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해놓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이티브 인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valuable resource인데 이제 그 뭐 클래스룸 티처한테 있어서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셋업 퀘스천을 자기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디벨롭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 초청을 해서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valuable 소스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뭐 기회가 있으면 모든 학급에서 다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레슨 플랜을 보시면 UK랑 코리아에 있어서 이제 그리팅 같은 거, 그 커스텀이 얼마나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퍼레이션이 컬처 볼드를 잉글리시 클래스룸에 다 장식을 했습니다. 피처와 포스터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컬처 볼드를 체크아웃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short passage를 read aloud 해서 그리팅 커스텀에 관한 거, 그리고 학생들한테 노트 테이킹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노트를 서로 비교하게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시밀러리티스랑 디퍼런스를 이제 한국과 영국과의 차이점, 이거를 이제 토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A를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테크닉을 골라라. 그리고 에비던스를 제시를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 교수자가 사용한 두 개의 테크닉은 컬처 아일랜드랑 컬처 캡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수자가 잉글리시 클래스룸에 픽처스랑 포스터스를 붙여놨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는 이제 컬처 아일랜드가 임플리먼트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짧은 거를 읽고 컴페어 컨트라스트 했단 말이에요. Greetings, Customs of Korea, UK.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컬처 캡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 학생들이 뭐 쇼트 패시지를 읽고 나서 이런 거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9번 문제 A 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스닝 세션을 위한 이제 문제를 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스트 아이템을 이펙티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컬리지 어세스먼트 클래스 요거를 이제 노트 테이킹 한 거를 쫙 이제 훑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템 테크닉이 information transfer, partial dictation, sentence paraphrase, sentence repetition, short answer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템 테크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노트 테이킹 한 거를 보면서 요 테크닉들이 이제 그 각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ntence paraphrase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실용적이라는 거. 왜냐하면 채점하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거 information transfer, partial dictation, sentence repetition 이런 것도 학생들의 listening ability를 좀 가장 중요한 게 인터그레이티브 웨이라고 나온 거예요. 즉 다른 스킬하고 인터레이트 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인터레이티브 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인터랙티브 웨이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 선생님 생각하기를 이러한 테크닉을 잘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리스닝과 다른 이제 뭐 리딩이라든가 라이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생각을 했던 게 학생들이 스페시픽한 디테일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이번 학기의 메인 고울이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널 이그잼에 이 그 테스트 아이템을 셋업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테크닉이 다 좋지만 센턴스 리피티션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빠지는 거 센턴스 리피티션 뭐 빠졌고 앞에 이제 나왔던 거그 센턴스 패러프레이즈 이런 거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답을 먼저 제외를 해줬어요. 그래서 릴라이블리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이 문제 지금 사실 굉장히 잘 나온 문제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 이렇게 용어 중심으로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왔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팅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디테일 이때 실렉티브 리스닝 뭐 이렇게 용어 중심으로 나오지 않고 스페시픽한 디테일을 이해하도록 만들 때 어떠한 활동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나왔기 때문에 되게 이것도 잘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그 테스트 할 때 있어서 리스닝 세션을 테스트 할 때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샘플 아이템 1을 보면
이게 이제 information about means daily 스케줄을 듣게 한대요. 그런 다음에 요 안에 요 correct information을 채우게끔 하는 거예요. 샘플 아이템 2는 뭐냐 그랬더니 오디오 스크립트 이걸 들려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여기 블랭크를 채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온 거는 샘플 아이템 1하고 샘플 아이템 2에 사용된 테크닉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고요. 왜 이거를 사용하게 했는지 이거를 쓰게 하는 겁니다. 이때 여전히 4단어 이상을 그대로 따라 쓰지 마라 했기 때문에 라이팅을 좀 중요하게 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아이템 1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트랜스퍼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샘플 아이템 2는 partial dictation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이 테크닉을 사용한 이유는 학생들의 리스닝 컴피턴스를 another 스킬과 함께 인터그레이티브한 웨이로 향상하게끔 원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inner integrative way 그러면 요게 4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단어로 바꿔준 거예요. 또한 이제 학생들이 스페시픽한 디테일을 컴프렌드 하기를 원했으니까 이 셀렉티브 리스닝에 있어서 이 2개의 테크닉이 셀렉티브 리스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널 이그잼에 이 2가지 항목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그 2021학년도 문제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이제 남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021학년도 문제는 해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좋은 결과 받으셨기를 많이 바라고요. 행여나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코 뭐 좌절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한 과정은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의 지식으로 항상 남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